우리 주변에는 본능적으로 불편하고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며 우정을 빌미로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혹은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비하하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특징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들은 친구나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승진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축하의 말 대신 그 자리는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야. 나도 제안 받았었는데 거절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자신감을 보이려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진정한 우정을 쌓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적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크고 작은 변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작은 변명이라도 반복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모든 대화나 약속에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추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불편합니다.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진정한 우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일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변명에 대해 직면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명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필요한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지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잘 되길 바라는 척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배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품위 있는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이런 사람은 발표 내용의 작은 실수나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합니다. 너 발표할 때 너무 지루해. 사람들이 너 말 듣기 싫어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듯이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객관적으로 말해서 또는 솔직히 말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적받는 입장이 되어보면 그 불쾌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판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에는 대화와 협력이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귀는 없고 입만 달린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남의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의견을 들으면 이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산책하면서 멋진 공원을 발견했어 라고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공원 별로야. 내가 다녀온 공원이 훨씬 좋아 라고 말하며 대화를 끊고 자신의 공원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항상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최근에 당신의 보고서에서 몇 가지 오류를 발견했어 라고 지적하면 내 보고서는 항상 완벽해.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반응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신만이 옳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공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어라고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도 그랬어. 내가 겪은 일이 훨씬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는 점점 악화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가로막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할 때 침착하게 다시 대화의 주제를 원래대로 돌리거나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또한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특징은 음식 앞에서 투덜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께 식사할 때 음식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외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한 사람이 이 음식 정말 맛없어. 왜 이런 곳을 선택했지?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불평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팀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이 고기는 너무 질기고 맛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다른 팀원들은 부장님의 말에 동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반박하기도 어려운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식사 자리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음식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개인의 입맛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에서는 특히 상사나 선배의 이러한 행동이 후배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롭고 편안한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정을 받으려면 음식에 대한 불평을 줄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대화를 다른 주제로 유도하거나 가능한 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이 음식은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참 좋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불만을 표현해야 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신중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와 같이 말함으로써 대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을 자제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입맛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특징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인사를 대충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를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을 다른 곳에 두거나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진심을 담아 말하고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시하세요. 특히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인사를 나누고 대충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번째 특징은 쓸데없이 돈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자랑은 인간관계에 있어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질투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번에 새로 산 명품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라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이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다 왔어. 호텔도 최고급이었지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내면적 가치를 전혀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교만함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거리감뿐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얕은 시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재산이 아닌 그의 행동과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9번째 특징은 기분은 없고 테이크만 하는 테이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베풀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먼저 베풀지 않는다면 사랑받기 힘듭니다. 사랑받는 것은 향수와 같아서 향기를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악취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남의 도움만 받으려 하고 자신은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타인의 사랑과 정을 받고 싶다면 먼저 베풀고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도움에 대해 고마워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가혹한 비판을 가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을 때 자신에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 능숙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타인의 작은 실수조차도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로 인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면 큰 화를 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비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공평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도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나도 똑같이 이해해줄 수 있지 라고 말하며 공평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혹시 자신이 이러한 특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개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